황반변성과 관련된 여러 유전자가 발견되었고, 이 때문에 유전 영향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가장 큰 위험 인자는 안녕하세요. 강북 삼성병원 안과의 공민기입니다. 저는 망막과 포도막 질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황반변성을 알려면 먼저 황반이 어떤 건지 알아야 되는데, 황반은 빛이 눈에 들어와서 망막에 맺히는 광축에 위치합니다. 즉 눈의 중심부에 있고 시세포 중에서 사물을 보는데 가장 중요한 원뿔세포의 대부분이 모여 있어 시력을 담당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위입니다. 황반변성은 반드시 황반에서 질환이 시작되지는 않지만 질환이 진행하며 황반부를 포함하여 변성을 일으키기 때문에 시력에 심한 손상을 유발하는 질환군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선진국에 진입한 그러한 나라에서 노년성 실명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황반변성은 드루젠이라고 하는 노화와 관련된 물질이 망막 밑에 침착하는 소견을 보이면서 보통 시작하게 되고, 황반변성이 시작될 때에는 모두 건성으로 시작하지만 후기로 진행하면 일부에서는 신생혈관이 발생해서 물이 고이거나 부종이 생기고 또한 출혈이 생길 수가 있어서 원래는 없어야 될 액체 관련 물질이 발생하기에 이를 습성 황반변성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건성에서 시작하여 습성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습성이 나쁜 거고 건성이 좋은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후기 황반변성 중에서는 지도형 위축이라는 건성 후기 황반변성도 있기에 건성 황반변성이 모두 다 좋다고 단순하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초기 황반변성의 경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후기 황반변성 중 습성 황반변성으로 진행하면 사물이 휘어지거나 왜곡되어 보이는 증상을 느끼게 되지만, 이 또한 한눈에서 보통 시작하기 때문에 정상인 반대쪽 눈에서 보이는 시야가 괜찮아서 환자분들이 변시증을 잘 느끼지 못하고 뒤늦게 많이 나빠진 후 안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변시증이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어서 환자분들이 변시증을 느껴 안과로 오게 되면 확진을 위해서 동자를 키우는 산동을 통해 망막을 들여다보는 안저검사를 시행하여 진단이 가능합니다. 빛간섭 단층 촬영, 흔히 OCT라고 부르는 검사를 시행하여 황반변성의 정도를 알 수 있고, 황반변성의 종류에 따라 치료 약제가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그 종류를 보기 위해서 안저형광 혈관 조영술, 그리고 인도사이아닌그린 혈관 조영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황반변성과 관련된 여러 유전자가 발견되었고, 황반변성의 종류 및 인종본류 관련된 유전자가 다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전 영향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가장 큰 위험 인자는 나이 관련 황반변성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고령입니다. 그 외에도 흡연, 서구식 식생활, 높은 BMI, 신체의 질량 지수 등이 황반변성의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흡연의 경우에는 황반변성의 발생과 진행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치료의 효과마저 떨어뜨리는 가장 나쁜 인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조금 생각을 바꿔보면 황반변성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게는 80대, 적게는 60대 중후반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태어났을 때에는 서구식 식습관에 노출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에 결국 고령사회로 진행하는 것이 황반변성 환자들이 늘어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가 다 황반변성에 관련된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지금 세대는 어렸을 때부터 서구식 식습관에 노출되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 고령과 흡연이라는 위험인자가 같이 작용을 한다면 지금보다 더욱 많은 황반변성 환자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초기 황반변성의 경우에는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후기 황반변성 중에서도 지도형 위축으로 대표되는 후기 건성 황반변성의 경우에는 뚜렷한 치료가 없었지만 최근 들어 FDA 승인을 받은 신약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 조금 더 발전된다면 아마 도움이 되는 치료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나마 위로가 되는 건 지도형 위축의 경우에는 진행이 많이 느리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습성 황반변성의 경우에는 진행이 매우 빨라서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심한 시력 저하를 겪게 됩니다. 다행히 2000년대 중반부터 신생혈관을 억제하는 혈관 내피세포 성장 억제제 항체 주사가 개발되어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사가 눈속 주사이기 때문에 흰자에 직접 주사를 하게 되어 환자분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지만, 이런 주사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시력을 호전시킬 수 있는 어떠한 치료도 없기 때문에 이 주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황반변성에 대한 유명한 연구로 미국에서 시행한 대규모 연구인 아레즈 연구가 있는데요. 당시 연구에서는 비타민 A와 비타민 C, 비타민 E, 그리고 아연이 후기 황반변성으로 이 진행을 일부에서 억제해 준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후속 연구에서는 비타민 A가 흡연자에서 폐암의 위험을 올린다는 결과가 나와 비타민 A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선택되었습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카로티노이드, 즉 항산화 물질을 복용하게 되면 황반변성이 후기로 진행하는 것을 일부 억제할 수 있어서 많은 분들에게 카로티노이드를 저희가 복용을 권유하게 되고, 그 외에도 위험인자 중 하나인 흡연을 최대한 줄이시도록 저희가 환자분들에게 설명을 하는 편입니다. 그 외 위험인자인 식습관도 대부분 건강하다고 알려져 있는 지중해식 식습관으로 바꾸는 것이 황반변성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시력 변화를 설명할 때 가역적 변화와 비가역적 변화를 구분해서 얘기하는데, 가역적 변화는 치료 후에 시력이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면, 비가역적 변화는 치료 후에도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황반변성은 대표적으로 비가역적 시력 손상을 유발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미 시력이 어느 정도 떨어졌다면 아무리 치료를 열심히 잘해도 이전으로 완전히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에게 안과에서 시력을 재듯이 한눈씩 가리면서 변시증이나 시력 저하와 같은 황반변성과 관련된 증상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라고 꼭 말씀드리고, 매일 그런 변화를 확인하면서 변시증이 느껴진다면 최대한 비가역적 시력 손상이 많이 생기기 전에 빨리 안과 진료를 보고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시력 예후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황반변성은 한번 진행하면 영구적인 시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안과 검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